우리 안철이 연구를 위해서 자, 우선은 나도 이거 좀 설명을 하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 가물가물한데 그냥 되새김질 한다고 한번 들어보자고. 네. 내가 중간에 설명 이상하게 하거나 틀리게 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어차피 틀린 거는 틀렸다고 금방 인지할 거잖아. 자, 우선은 뭐 학교가 달라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네. 자, 우선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H는 2파이 R 분의 I라고 되어 있잖아. 네. 저 R은 뭘까? R을 알아야지, R을. 네. 반지름. 어디에 반지름? 결국에는 이 마그네틱 필드 쪽의 반지름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게 좀, 이 R이 적합하진 않은데, 네. 여기 R은, 여기 전류 패스 있잖아. 네. 요 전체 길이 정도에 해당해.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또 나간다. 여기 여튼간에, 여기 배터리가 있긴 한데, 여튼간에 여기 전류 소스가 있다. 치자 이거지. 네. 이렇게 흐르면, 흘렀다고 쳐. 전류 I가 흐르지? 네. 여하튼간에 이 특정 지점에서 네. 우린 전류에 의해서 전자석, 그러니까 자기력이 생기는 걸 알고 있잖아. 네. 뭔가 생기겠지. 네. 여기 뭔가 생길 거란 말이야. 생기는 건데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수식으로 만든 거야. 보통 우리가 이거를 EMF가 발생한다고 하거든. 배운 적 있을걸? 그러니까 전류 I가 흐르면 여기 EMF가 생겨. EMF라는 게 유도전압. 일렉트릭 마그네틱 포스인가? 내가 지금 철자가 좀 정확해 기억 안 나는데 일렉트릭 마그네틱 포스 앞자만 따서 EMF라고 하고 아마 학교에 배웠을 거야.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배웠어. 그래서 그냥 약어만 딴 건데 이게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생기는 어떤 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가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잖아. 이거의 원동력.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여튼간에 자기장이 생겨. 그지? 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의 관계에서 전기 에너지가 자기장을 만드는 일종의 힘이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보통은 소문자나 대문자로 그냥 EMF라고 쓰는 건데, 마그네틱일이 아니란다. 미쳤다. 이제부터 틀렸다. 띡. 일렉트릭 모티브 포스다. 기억이 났어, 갑자기. 그래서 전기 모티브가 뭐지? 영어로 저거 해석하면,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잖아. 이거 뭐라고 하지? 원동력 뭐라고 하지? 원동력, 힘.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근간으로 하면 어떤 힘이 생긴다고 보통 말하거든. 동기, 그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동기로 한 힘이야. 그래서 EMF라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EMF가 발생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힘이 있어. 근데 그런 힘 때문에 자, 1번 전류가 흐른다. 2번 EMF가 발생한다. EMF에서 보통 우리가 H를 뭐라고 하지? 보통은 이게 H를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개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자기라고 부르나? 자기장.
아닌데 다른 용어가 있는데 무슨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덴서티인가? 아씨 뭐 있어. 그거는 이제 자석 밀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는 잠깐만 덴서티. 마그네타이징 포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화력. 용어가 있어 정확하게. 나도 몰랐는데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용어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 마그네타이징 포스. 그게 H고 여기서 공간을 통해서 B가 생기는데 B가 우리가 보통 하면은 자기력. 그래서 가 아니라 플럭스 덴서티다. 자기 밀도 이게 자기력인가? 이게 자기력. 이게 자기 밀도. 어렵다. 덴서티. 미안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나도 지금 횡설수설 하는 거야.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네. 자, 어떤 전류 소스가 있고, 전류 I가 있다. I가 있지? 네. 우리는 이 전류에 의한 모든 물리적 현상이 특정 지점에서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자. 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필드가 생기는 걸 알아. 그치? 어떤 장이 생겨. 장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를 EMF, 일렉트릭 모티브 포스. 이걸 자기력에 보려나? 이게 자기력이란 말이 좀 더 낫겠다. EMF를 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자기력이라고 하자. 자기력? 전자력이라고, 그러니까 일렉트릭이니까 전자력이 낫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에 의한 힘. 이게 맞아. 그러니까는 전기에 의한 어떤 아까 동기지 해석상으로 동기 힘. 그러니까 전기력을 근간으로 한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아. 이게 두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이걸 근간으로 우리가 H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력. 그래서 마그네타이징 포스가 생긴다고 하고 기호는 H라고 하는 거지. 자기력. 그래서 여기 주변에 H가 생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이게 아니지. 이거는 필드가 아니잖아. 필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 때문에 어떤 장이 생긴다라는 개념을 나 설명하려고 한 거야. 네네네. 얘가 공간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B가 보여. B가 자기 밀도. 플럭스 덴서티. 자기 밀도잖아, 밀도.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걸 빨간색이라 치면은 이 주변에 이 공간, 이 모든 공간, 여기 공간에 자기 밀도가 생겨나. 자기력이 흐를 수 있는 어떤 자압이라고 하나? 여튼간에 뭐 자기 밀도가 생겨난다라는 게 이 첫 번째 그림의 논리야. 근데 여기에 약간 보면 뭐가 좀 있잖아. 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기까지 3번까지를 보면, 자, 전류가 흘렀고 전류 때문에 장이 생기는 걸 알고 있고 전기 에너지에 의한 거니 이거를 EMF라고 해보자. 한글로는 전기에 의한 어떤 힘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자성체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튼간에 이 전기 에너지의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고, 자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마그네타이징 포스, 자화력이라고 하나? 뭐 힘이 생긴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만 보면 단지 영향을 주는 건 I밖에 없잖아. 네. 그지? 네. 힘이 생긴다는 건 아니지만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몰라. 이게 공간에 오면은 실제 이 EMF, H, 자기력 때문에 자기 밀도가 생겨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 수식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1A를 흘렸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자기 밀도가 생성되느냐. 그게 이 공간에 따라 틀린다 이거지. 이 공간에 따라서, 이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자기력이 생기냐. 즉 뭐냐면 H랑 B가 비례하는 건 알겠거든. 그러니까 H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해. 즉 자기력이 증가하면 자기 밀도가 증가해요. 자기 밀도는 전류에 비례해요. 전류, 자기력, 자기 밀도. 이 중에서 이 전체적인 관계의 정리가 자기 밀도는 자기력과 어떤 상수 관계다라고 정의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투자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투자율. 이거는 진공이라면 진공일 거야. 진공.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면은 우리가 우주 공간, 진공에서 전기 에너지를 흘리면 거기서 공간에 자기 밀도가 생겨나. 그러니까 자석처럼 될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여기까지도 어렵나?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 그게 보통 퍼머빌러티라고 부르고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투자율이 뭐냐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EMF가 발생을 하는데 그 EMF가 있는데 EMF 중에 H 자기력이 발생을 하고 이게 공간에 가면 공간의 특성, 투자율, 특히 진공의 투자율은 미우 제로라고 불러. 그럼 얘가 뭐냐? 이 투자율은 전류에 의한 장에 의해서 생기는 B, 자기 밀도 관계가 이거지. 그래서 뭐냐? 전류가 흐른다.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인비지블하지만 이 전류에 의해서 무언가가 생기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어떤 에너지 장을 만들려고 해, 전류가. 근데 여기에 공간의 투자율, 미우 제로. 투자율, 공간의 투자율이라는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것 때문에 특정, 여기 공간, 여기 무한대의 사각형이 있다고, 이게 사각형이 있다고 쳐. 무한대야. 여기에 B가 생겨나. 자기 밀도가.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되나? 자, 전류가 흐르고, 전류 흘렀지? 네. 전류에 의해서 어떤 공간, 그러니까 unlimited
필드가 생겨나. 이걸 EMF라고 부르고 전기에 의한 거라고 해서 자기력이 발생을 하고 얘가 공간의 투자율 특성을 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뺑 돈다고 쳐. 여기에 unlimited 필드에 해당하는 B 자기 밀도 를 만든다 이거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건 전류랑 자기 밀도 두 가지야. 중간에 전류에 의해서 EMF가 발생하고 자기력이 생기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넣지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 투자율을 거쳐서 자기 밀도다. 그래서 B는 mu H라고 정했고 H는 전류에 의한 장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어준 거야. 2파이 R분의 I라는 걸 넣어준 거지. 그럼 이 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여기 전류의 페루프가 있었잖아. 네. 이게 뭐냐면 길이 전류 자기력 이라고 정의를 한 거지. 정의. 당연히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돼? 자기력이 커져요. 커지고 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기력이 작아지고. 약간 안 약해지는 거고. 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요 전류 루프가 있잖아. 되게 짧다고 생각해봐. 길이가 요만한 전류 루프가 있고 전류가 이만한 루프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어떤 우리가 필드가 생겨난다고 보는 거잖아. 똑같은 전류인데 이 전류에 흐르는 패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성되는 자기 밀도, 이건 자기 밀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아, 네. 얘는 자기 밀도가 낮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 개념을 둔 거야. 그래서 2파이 분의 I. 혹은 나중에 이 수식이 어떻게 발전하면 2파이 R1 대신에 그냥 LM 분의 I로 바뀌어. 이게 자기 경로가 아니라 보통은 마그네타이징 랭스 자화 경로라고 부르는데 실제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경로분의 전류량, 전류를 자기력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EMF, 전기 에너지에 의한 힘은 이걸로 정의를 하자. 그럼 얘가 공간에 가면 투자율을 통해서 자기 밀도가 된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여기에 있는 I랑 여기 있는 B 두 개지. 그래서 이 책 그림에서 H는 2파이 R 분의 I라고 된 거 있잖아. 네. 이거는 전류랑 요 패스에 의한 EMF, 자기력 이라는 게 생긴다는 개념을 설명한 거고, 네. 우리가 이 H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간에 분명히 어떤 힘을 미치고 있고 그게 투자율이라는 특성치를 해서 이 공간에 자기 밀도가 생성이 된다. 물론 자기 밀도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가? 오른손 법칙인가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에 요 감아지는 방향으로 힘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언비지블한 힘이 있는 거고, 이게 요 공간의 특성인 투자율, 어떤 상관계 있을 때문에 자기 밀도가 생겨나. 자기 밀도는 밀도잖아, 밀도. 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어떤 특정 공간에 자기를 알려면 이제
그러니까 밀도니까 이거네. 면적분의 자기력선. 파이가 보통 자기력선이야. 네. 플럭스라고 부르잖아, 보통 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결국 이제 요 자기 밀도라는 거는 밀도니까 면적분의 자기라겠지, 자기. 그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쭉 풀어 나가면 보다 전류가 있고 경로, 보통 나중엔 L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2πr이라고 일단은 한 거야. 네. 그냥 이게 내가 그래서 메모면은 그냥 L로 하는 게 좋은데 원으로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H 자기력, 즉 EMF에 의한 자기력은 2πr분의 I 혹은 LM분의 I라고 칭하자. 근데 이게 뭐냐면 경로분의 전류야. 그럼 H는 투자율, 진공 상태를 네. 가정을 한다면 진공의 투자율에 의한 자기 밀도가 형성되고 자기 밀도가 형성이 되고 네. 자기 밀도이므로 면적분의 자기, 보통은 우리가 자기를 물론 필드 장이긴 한데 그 와이어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자기 력선이라고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력선 있다고 치면은 네. 파이분의 면적 A가 되는 거지. 요거는 면적. 여기 뭐 센티미터 제곱. 네. 요거는 단위가 없어. 위에 거는 자기력은 뭐 자기력은 단위가 없는데 여튼간에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위를 이제 여기 가우스라고 부르는 거지. 아니지. 이 파이를 가우스라고 하겠다. 그치? 네, 맞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미안. 면적이고 여기서는 가우스가 되고 결국 파이분의 A의 단위는 자기력선 수분의 면적 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요 식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전류 자기력, 그러니까는 EMF에 의한 자기력 단위는 오르스테드라고 하네. 나중에 계산 우리가 엑셀 같은 거 보면 알 거야.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튼간에 자기력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고 했지. 네. 근데 이거가 결국 공간에서 투자율에 의해서 자기 밀도를 만들고 밀도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어떤 면적이 있다면 특정 면적분의 자기력선의 밀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책에 보면 H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그네타이징 포스라고 했지. 포스야. 힘이야, 힘. 네. B는 플럭스 덴서티라고 했지. 여기서 근데 마그네틱 필드라고 있잖아. 네. 이 용어가 많이 잘못돼 있다고 이제 요새는 많이 알려주는 거지. 마그네틱 필드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플럭스 덴서티,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틱 필드라고 예전에 교육을 한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 이거지.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B, 플럭스 덴서티였어. 하고 요구에 하는 자기력, EMF는 마그네타이징 포스가 되는 거. 이거를 외워야 돼, 개념. 이게 아마 평생 갈 거야. 뭘 하던 간에. 그러면 뒤에서부터 약간씩 수식이 조금씩 이해가 가. 우선은 얘는 뭐 여기 어떤 내용 설명거라서 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네. 얘는 무시하고 한번 쭉 보자, 책 내용을.
여기 보면은 the ratio of B to H is called the permeability가 투자율 얘기하는 거지. 투자율을 permeability라고 한다. 투자율 외워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뮤 제로는 1이 진공이야. 진공.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진공에서 자기력과 자기 밀도의 관계는 이렇다. 나머지는 그냥 그래서 요 차트, 요 그림, 이 그림, 요 우리가 BH 커브 곡선이라고 하는 거, 네. 곡선이라고 한 거에서 X축이 H인데, 뭐다 오르스테드, 이걸 오르스테드 스라고 부르고, 여기 B는 테슬라 자기 밀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기 밀도야.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야. 자기 네. 밀도야. 우리 그걸 이해할 때 자기 밀도, 자기력, 전기력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게 자기력이랑 좀 이상하다. 이게 EMF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에 의한 힘이란 뜻이거든. 네, 네. 이거를 전기력이다 맞을 수 있겠는데? 내가 좀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마그네타이징 포스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에 의한 자화가 되는 힘,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의 개념인데, 네. 자, 그래서 여튼간 이거를 조사를 했더니 대충 이런 관계더라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따지면은 여기 있는 거지. 전류가 흐르면 EMF가 발동되면서 전기력? H가 생성돼. 자기력 맞다. 자화력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간에 마그네타이징 포스가 발생하고 여기서 자기 밀도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를 뮤, 투자율이라고 정하자. 머릿속에 네. 박아놔야 돼. 이 개념을 꼭 박아놔야 된다. 단얘기도 잘 알아라. 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는 개념인데 두 개의 그림이 있거든. 하나는 딱 봐도 전선이 흐르고 네. 턴이 감겨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자기 역선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진공이야, 진공. 공기 중이라면 요 그림이 의미하는 바, 이 그림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한 장인 것 네. 같아. 여기에 B가 있고, B란다. H, B가 있는데 낮지. 요 그림에서는 전류가 여러 번 N톤 감겨 있지. 그래서 네. 전류가 N번 감겨 있다고 해서 보통 NI라고 부르고, 네. 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력이 생성이 되고 있고, 이 자기력 때문에 자기 밀도 B가 생성되고 있는데, 네. 이게 공기가 되면은 그때 투자율을 제로 0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공기 중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넣어도 자기 밀도량이 많다 크다? 아니 많다 적다? 저거요. 적다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려도 자기 밀도가 생성은 되지만 매우 낮다야. 그래서 이게 아마 상수가 뒤에 나올 건데 이게 아마 4파이 10의 몇 등 막 되게 엄청 작고. 마이너스 7. 여기 있네. 그래서 요게 0.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밑에 단위가 있네. 미터 했네.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단위가 변환돼서 그런 거야. 일단 무시해.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닌데, 이게 이제 자기 밀도랑 그 H분의 B 단위계랑 치환되는 단위계야. 여기서 이게 값이 엄청 작은 값이야.
엄청 작다. 베리베리 작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애는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장치가 있고, 어떤 오브젝트, 객체가 있고, 여기에 케이블이 전류에 대해서 N번 감겨 있고, 여기에 자기력선, 자속이 흐르고 있고, 이런 조건에서는 얘도 마찬가지지. NI에 의한, 그러니까 전류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감겨 있는 거에 의한 전류만큼 EMF가 발동을 하고, 당연히 EMF가 크겠지. 그것만큼 자기력이 상승을 해. 묵하고. 이 뮤 제로가 아니라 뮤 어떤 값만큼 증가를 해.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진공은 아무 물질이 없다 보니까 뮤 제로인데, 우리가 갖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 놨더니, 어떤 오브젝트를 갖다 놨더니, 투자율이 증가하던데, 그래 봤더니 자기 밀도도 더 높게 생성되더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진공일 땐 이거였지만, 어떤 물질이 있으면, 매질이 있으면, 인 공간, 스페이스에 이 매질이 있으면 하고 이게 생긴 거야 지금. 자기 밀도가 높더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야. 기울기가 더 확 커졌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적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현실세 리얼 월드에서 계속 턴도 많이 감고 전류도 증가해 봤더니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좀 가다가 띵 하고 꺾어지는 지점이 존재하더라는 거지. 그게 요 세 번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해봤더니 어떤 모종의 이유 때문에 EMF가 발생해서 자기력이 생기면 당연히 투자율이 생겨. 근데 이 투자율이라는 게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이상은 더 생기지 않더라라는 현실 세계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모든 물질, 리얼월드에서의 물질은 자기력과 자기 밀도와의 관계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이런 S자 형태로 되더라. 그래서 뭐냐면 전류가 작으면 자기 밀도가 잘 안 생겨. 그러다가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쭉 선형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 가면 아무리 자기력이 높아져 막 해줘도 자속이 더 안 생긴다. 그 내용을 얘가 떠들고 있는 거다. 여기 나와 있네. 이제 여기서 mean magnetic path length, 이거 그냥 LM이라고 말한 거야. 아, 네. 그거 말한 거고, 전류 하고 여기 H는 이 전류랑 이 턴과 이 자기 요 자성체니까는 여기가 공간이 한정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여하튼 간에 여기 선이 감겨 있잖아. 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뮤라고 쳐. 원래는 뮤R이라고 하는데 상대 투자율이라고 불러. 네. 물질의 상대 투자율. 상대가 되는 기준값이 있겠지. 그건 뮤제로야. 뮤제로 공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전류가 흐르면 네. 이 매질과 권선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거든, 무조건,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한 EMF는 일부 공간으로도 가고, 일부 물질로도 가. 아, 네. 즉 뭐냐면은, 전류가 생기면 자기 밀도가, 예를 들어, 이거 나눈다 치면은,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공기 중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매질 안에도 좀 있고 우리가 왠지 그런 감성적인 건 느낄 수가 있잖아. 이걸 오해하면 안 돼.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인 거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결합도 혹은 자화라는 개념으로 되는 거고 이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이 누설 혹은 비결합 이라고 말하는 거지. 누설 인덕탄성 요놈들이야 말이야. 이해가지? 네. 만약에 과학적으로 진짜 어떤 물질 안에 물질이 밀집도가 완전 꽉 차 있어. 빈 공간이 없이. 네. 예전에 빈 공간이 없이라는 물질 개념이 불가능하지만 왜냐면 대부분의 물질은 속이 알지? 중성자랑 원자를 제외한 99%의 공간이 비어 있어. 원래 물리학적으로. 여기에 매질을 채운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장 개념에서 봤을 땐 그 안에 중성자랑 그 원자의 실질적인 걔네들 포션 뺀 99%는 그냥 엠프티 스페이스야. 물론 되게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은 여튼간에 내가 아무리 권선이랑 매질을 잘한다 하더라도 물리학적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차피 빈 공간은 항상 있고 또 결합되는 공간도 있고. 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전류에 의해서 EMF가 힘이 생기고 자기력이 생기고 자기 밀도로 갈면은 특정 매질에 이게 다 귀속되지 않아. 무조건 일부는 밖으로 빠진 아주 조금이라도 밖으로 빈 공간으로 빠지는 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공간 여기 생기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통 누설에 생기는 원리인 거지. 요거는 뭐 BH 커브 히스테리 곡선인데 이것도 현실적인 거지. 이렇게 실제 스타팅은 가운데부터 시작하지만 일단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원래 못 들어와. 그지? 네. 그래서 이거 뭐 용어가 있는데 이게 BR도 부른 용어가 내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코시브 포스라고 부르고 여기 BR 있잖아. 이거는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세츄레이티드 플럭스 덴서티 정도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포화 후에 남아있는 용어 좀 알아두면 좋아. 하고 여기 HC 이거는 마그네타이징 포스인데 빵으로 만든 뭐 이건 HS라서 이제 뭐 빵으로 만드니까 네. 떠 있는 거지. 뭐 이거 개념은 알 테니까는 일단 넘어갈게.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앞에 내용을 쭉 정리한 게 이거야. 그랬더니 자기력 분의 자기 밀도를 투자율이라고 하는구나. 단위는 오르스테드 분의 가우스다. 가우스가 자기 밀도인가 보네? 근데 내가 수직 잘못했다. 여기 잘못했는데 여튼간에 하고 진공회수의 투자율은 1이다. 오르스테분의 가우스고 오르스테드분의 테슬라. 그래서 1테슬라는 잠깐만 여기가 1테슬라가 만 가우스인데 여기 왜 12사승 못했지? 이게 11 마이너스 4승이어야 되는데 1테슬라가 망가졌어. 그만 맞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승 여기 붙어야 돼. 내가 지금 확실치 않은데 이게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1테슬라가 만 가우스야. 아마 1테슬라가 망가졌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반대인가? 여튼간에 이거 나중에 좀 봐봐. 기억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치를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MKS 단위에서는 진공에서 투자율은 0.48, 10의 -8승 메타분의 헬리다. 그래서 기억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려는 그림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자기력과 자기 밀도 관계를 알았잖아. 네.
나중에 이제 어차피 배우겠지만, 보통 이제 회사에서 DC 바이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 이렇게 용어 이렇게 불러. DC 바이어스 혹은 DC 옵셋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뒤에 숨어 있어. 야구야, 야구. DC 바이어스 자기력에 의해서 DC 바이어스 자기 밀도가 생기는데 이건 H고 B잖아. 네. 근데 DC라서 DC라고 붙이는 거예요. BDC, HDC. 옵셋이라고도 불러. 네. 그게 뭐냐면은 아까 B란다 또. H, BH 곡선을 그리는데 이 관계 요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결국엔 건전지 같은 거 연결하면 직류 전류가 흐를 거잖아. 네. 그지? 네. 이거에 의한 EMF도 DC일 거고, 이거에 의한 자기력도 DC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의한 자기 밀도도 DC겠지. 네. 그리고 이 전류가 조금씩 앞뒤로 흔들린다면 예를 들어 여기 내가 검은 점이 센터인데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당연히 여기 투자율의 위치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당연히 자기 밀도도 왔다 갔다 하겠지. 네. 이거를 여기서는 델타 H, 델타 B 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물론 그림상 여긴 한데 투자율은 우리가 보통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너가 느낌적으로 알 거야. BH 커브 곡선에 어느 위치에다가 DC 값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성량이 달라질 거야. 맞지? 그 개념. 그래서 빨간 거는 DC고 요 검은 거는 IAC, HAC, BA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느낌적으로 전류는 DC 더하기 전류 AC인데 이거에 의해서 EMF도 DC가 있고 EMF도 AC가 생길 거고 결국 자기력도 DC랑 AC가 생길 거고 당연히 공간의 특성이 뮤 혹은 상대 투자율 이걸 이렇게 곱한 거를 그냥 뮤라고 불러 보통. 네. 이 투자율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 밀도도 BDC, BAC가 생긴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제 요거를 한 거지. 물론 여기는 이제 설명을 좀 해서 그래서 우리는 BH 커브 곡선이 일부는 선형이지만 일부는 비선형 구간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DC 값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요 위 아래 값이 어떻게 되지? 정확하게는 여기서 BDC 더하기 2분의 BAC BDC 빼기 2분의 1 BAC라고 한다면 얘가 같냐 이거지. 얘가 아니라 요 값. 요게 우리가 같다라고 가정하잖아 지금. 근데 실제로 같을까? 안 같아. 네. 이 투자율 유치에 따라서. 이해가지? 왜? 투자율이 선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여기가 선형일 때는 맞는데, 선형이면 맞는데, 선형이 아니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져 있어, 곡선이. 그러면 뭔가 위쪽은 좀 작고 아래쪽은 클 수가 있잖아. 이게 같다라고 가정을 할 뿐인 거지, 같으려면 내가 뭘 잘해야 된다? DC 값 위치를 잘 선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아까 전에 인덕터 봤을 때 보통 인덕터를
회사에서 이제 얘기할 때 DC 바이어스를 측정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네. 그게 바로 이 자기 밀도량을 측정하는 거야. 이걸 어느 정도까지 BDC를 올릴 거냐 이거지. BDC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뭘 의미해? 자기력을 높게 쓴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어떤 전류값을 내가 높게 쓴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DC 바이어스 값 찍어요라고 하면은 자기 밀도 DC 값이야. 결국 그거에 여기 사람들이 DC 바이어스 측정한다. 이 숨어 있는 말은 자기 밀도 DC 값 찍어요고 이거의 특성이 결국 뭐다? 자기력 DC 값인 거고 이게 결국 뭐다? 전류 DC 값이라는 거지. 즉 뭐야? DC 바이어스가 높다. 그럼 무슨 의미야? 자기 밀도 DC 값이 높다. 자기력 DC 값이 높다. 전류 DC 값이 높다. 그래서 더 많은 전류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지. 네. 그죠? 오케이? 네. 자, 잠깐 쉬자. 야, 입 마르다.